더 올릴 수도 있고.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 책에서 연속함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연속함수의 성질은 다 했고요.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더 할 건데 이제 강의 노트 기준으로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것과 사이값의 정리라는 두 개를 할 건데 얘는 사실 둘 다 한 20분에서 30분 합쳐서 짜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빠뜨리고 왔던 개념들을 이제 그거 하고 채우려고 지금 진도를 마무리 해놓고 이제 채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민영아 물 마시고 올래? 물 있어? 우유 조금 살아있어? 네. 자 봅시다. 저기 껴줘. 두 가지 정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거죠. 최대 최소 정리. 자 이제 정리는 당연히 뭐지? 맞아. 참임이 증명된 명기자 나왔지. 정리랑 성질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리라고 이름이 붙으면 위상이 높은 거예요. 더 중요한 걸 정리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좀 더 가벼운 걸 성질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것도 약간 관습적으로 정해진 것 같아요. 관례적으로. 뭐 정말로 엄청 뭔가 명확한 틀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정리라고 부르고 좀 더 중요한 거는 좀 덜 중요한 걸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근데 이제 최대 최소 정리는 사실 이제 이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애초에 말이 어렵진 않거든.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함수 fx가 다 친구한 a, b에서 연속이면 쌤이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정리라는 표현을 좀 강조한 게 여기까지가 가정이야. 괜찮니? 가정. 우리가 그 어떤 명제를 다룰 때 특히 미적분 5원에서 명제를 다룰 때 가정과 결론을 좀 구별하는 능력이 조금 요구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명제라고 조금 더 강조한 겁니다. 여기까지의 가정이야. 이걸 만족한다면 그러면 이제 결론이 참이래. 뭐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반드시 가져.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사실 가진다는 말이 반드시 가진다는 말을 그냥 그대로 한 거고 간단히 한 거지. 무조건 가자. 생각해보면 그래프 끊어지지 않고 연결돼 있대.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은 무조건 가지지 않을까? 정말로? 괜찮아? 무조건 가죠? 사실 이미 정리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 했지? 참임이 증명된 명제를 무조건 가진단 말이야. 여지가 없어 사실은. 근데 이제 의심을 해볼 수는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얘는 우리가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고등학교 과정에서 불가능한 거야. 사실 이제 애초에 그 증명을 할 때 그냥 용어 자체, 증명을 할 때 어떤 수학적 아이디어 자체가 고등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아이디어로 증명을 해야 돼. 이렇게 말이 안 된다는 느낌보다는 용어가 없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그 개념 자체가 없어. 이걸 증명하기 위한. 어쨌든 봅시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가지게 되는 이제 좋은 방법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연속이라고 했잖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려버리게 되면 얘는 없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그 한국어 표현에서의 최대 최소와 이제 어떤 실제 이 수학에서의 의미, 최대 최소의 의미의 약간의 갭이 있어서 사실은 그래. 그러니까 수학에서의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최자라는 말의 의미는 뭐지? 가장 최거든. 남과 다른 유일하게의 어떤 뉘앙스를 띠고 있어 사실은. 수학에서의 최고는 가장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랑 같은 놈이 있는데 어쨌든 나머지는 자기보다 같은 놈은 있는데 자기보다 작은 놈은 없으면 자기보다 큰 놈은 없으면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저 친구는 상수함수가 되면 뭐야? 저 값이 최대값이자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것도 어쨌든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는 거야. 괜찮니? 그리고 이거는 뭐일 때만 가정을 만족할 때만 다 친구한 AB에서 연속을 보장할 때만 있는 거고 보장하지 않으면 나머지 상황에서는 모른다. 그러니까 불연속이어도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을 수 있고 불연속점이 있어도 불연속점이 이제 한쪽은 연속 한쪽은 불연속이어도 어쨌든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사실.
여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 거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잘 아는 2차 함수 혹은 유리함수 혹은 무리함수들에 대해서 최대값을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그럼 그거는 우리가 뭐 특별히 정리할 필요가 사실은 없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플러스 알파의 함수를 배운 게 아직 없잖아. 다항함수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3차 이상의 함수는 이 다음에서 배우게 될 테니까 그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 뭘 볼 거냐면 이제 사이값 정리라는 걸 볼게요. 사이값 정리. 자, 사이값 정리라는 것도 이제 명제니까 가정과 결론은 구별되겠지. 함수 fx가 다친관 AB에서 연속이야. 그리고 FA와 FB가 다르면 여기까지가 가정이야. 여기까지가 가정이야. 저걸 만족한다면 이제 그 다음 스텝이 이제 만족한다는 거지.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 FA와 FB 사이에 있는 사이의 모든 사실은 인의의 K에 대한 K에 대하여 그러니까 아무거나 가져오더라도라는 뜻이겠지. K에 대하여 FC는 K인 C가 열린관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적어도 하나. 이 친구가 바로 이제 사이값 정리입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수연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모르겠죠, 맞지? 자, 무슨 얘기인지 이제 그림을 그려봅시다. 사실 그림을 그리면 외우고 싶습니다. 여기 x는 a 직선이 있고요, x는 b 직선이 있습니다. 내가 FA와 FB를 찍을 거거든. 근데 어떻게 찍으라고? 서로 다르게 찍으라고. 그게 이제 딱 첫 번째 가정이잖아. 이렇게 다르게 찍었어. 그 다음에 연속이라는 말은 뭐라고 했지? 연결되게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지 않았지? 근데 혹시 이 점의 y좌표가 뭐지? FA지. 이 점의 y좌표가 뭐지? FB지.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의 실근은 윤성아? 네. 방정식의 실근은 내가 아까 오전 나한테 질문했던 기억이 나네. 방정식 실근은 뭐라고? X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야. 선생님 근데 사실 이거 너무 많이 강조하는 것 같지 않아? 네. 약간 지겨울 정도인 것 같아. 근데 매번 이야기 해야 되더라고. 안타깝다. 꼭 기억해 주세요. 알았지? 자, 다시 봅시다. 그러니까 FC는 K라는 방정식이 주어졌어. FC는 K라는 방정식이 주어졌어. 저 말은 저 C가 FX는 K라는 방정식이 근이라는 뜻이야. 다시. 그러니까 FX는 K라는 방정식의 근이 C라는 뜻이야. 알았지?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K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C인 거야. 오케이? 괜찮지?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고 Y는 K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근데 일단 Y는 K부터 그리자. Y는 K는 이런 놈이 K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밑줄 친 놈을 읽어봐봐. 저런 놈이 K래. 그럼 나는 Y는 K를 어떻게 그려야 되지? 되지를 안 할 수가 없다. 맞지? 주희야 미안 봐버렸어. 자, 어쨌든 지난번에 지우가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자, 여튼 슬아야 눈이 마주쳤으니까 이게 뭔 말 같아? 응? 응? 뭔 말이야 저게? 말 그대로 할게요. 그럼 내가 Y는 K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사이에. 그치. 근데 사이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맞겠지? 그러니까 Y는 K를 이렇게 그리세요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FA보다 FB보다 지금 FA가 더 크고 FB가 더 작잖아. 지금 FA와 FB 사이에 그리려면 FB보다는 위에, FA보다 아래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뭐 여기 그리든 여기 조금 더 위에 그리든 조금 더 아래 그리든 상관없어. 다만 사이에 그려지도록 해야 돼. 여기가 괜찮지? 근데 다시 난 이제 이걸 그렸잖아. 누구 그릴 차례야? 이거 그릴 차례잖아. 맞지? 근데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있거든. 뭐라고 돼 있어? 나는 연결되게 그리고 싶어. 어디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하게 연결되게 그리고 싶어.
괜찮지? 근데 문제는 의 근이 C래. 그러니까 C가 뭐 한다고 C가? C가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 말은 이 친구의 그래프와 이 친구의 그래프의 교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게 그 교점의 x좌표가 C가 되는 거지. 물론 꼭 하나여야 되는 건 아니야. 그치? 뭐라고 썼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맞지. C라는 문자가 여러 개의 값을 대표할 수도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안 만나게 그릴 수 있어? 안 만나게 그릴 수가 없다. 맞지? 무조건 하나 이상만. 기억하니? 어쨌든 이렇게 그리게 되면 하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 물론 으르륵 해가지고 여러 개 만나게 그릴 수도 있는 거지. 괜찮니? 자, 근데 이제 뭐 쌤이 그때 예전에 수업할 때 그 얘기했거든. 초등학생한테 시키니까 이렇게 아니 그때 쌤이 얘기했잖아. 그때 그래서 내가 말한 겨울에 그 얘기했었어. 초등학생들은 아까 저 상수함수도 초등학생들이 이야기하더라고. 그럼 없냐 하니까 하는 애들이 있다고 저는 얘기. 초등학생들 배우는 거. 근데 문제는 걔네들이 이거를 실력 점수로 했었어. 그게 정말 어려운 거가 있고 그냥 그치. 기본 정석이 있고 실력 정석이 있는데 실력 정석이 많이 어렵거든. 자, 여튼 근데 이제 그냥 아예 환경 자체가 달라. 환경 자체. 그러니까 뭐지? 동네가 약간 그래서 애들 좀더 이어지는 말 하면 안 돼. 해주세요. 현실을 너무 잘한다고 해야 되나? 그 자기들의 그 환경에 대한 인식도 있고. 애가 애 같지가 않아요? 그치. 근데 성경이 그 초등 6학년이었거든. 혼자 5천만 원. 예? 뭐 그래서 뭐지 이거는 나보다 많은데 그래서 왜 그랬었어. 이렇게 많아? 그렇지 대체 그래? 매체 그 정도 할 때.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근데 또 이게 야 그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게 또 품위가 없잖아, 맞지? 안 물어봤지. 그래? 괜찮아. 사실. 근데 사실 그쪽에 그런 애들이 많대.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고 할머니랑 조부 조모가 이렇게 부자인 경우가 그렇게 많대. 그리고 저도 자신마다 근데 왜냐면 설마다 조금씩 많이 주면 근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고. 나도 스토리를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폼이 안 나서 안 물어봤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알면 약간 더 사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갔어. 쌤은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신문 배달을 계속 했거든. 집에 형편이 어려가지고. 난 그렇게 열심히 컸는데. 맞지. 얘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 벌써 갑자기. 근데 그게 2018년이야. 그때 5천이면. 아이쿠야. 맞지. 좀 그랬어. 지금. 그래서 약간 위화감 느꼈지만 아무도 안 해서 합시다 이렇게. 그렇지. 어쨌든 그런 게 있었다. 근데 애들 똑똑하긴 했었어. 지금 대학교 같겠네. 그러겠지. 이미 엄청 오래 수업한 친구들은 아니라서. 자, 여튼 봅시다. 자, 그래서 저렇게 그려지는 경우는 이제 그 애초에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범위가 A부터 B 사이에서 연속이었잖아, 맞지? 그걸 벗어난 거니까 그냥 틀을 깬 거지 사실. 논하고 싶은 범위 바깥의 이름이. 괜찮지?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그려지면 적어도 하나의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고 그 값들이 C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니? 소리 아까보다 좀 나아. 다시 fx가 닫힌 거에 이래서 연속이고 A에서 하는 속값과 B에서 하는 속값이 다르면 사실 이제 같으면 사실은 이 사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잖아, 맞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열린 구간이 된 이유는 그 뭐지? 정확히 A나 B가 그리될 수는 없어. 어떤 말인지 알겠지?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만약 그 Y는 K 직선 여기 딱 그리게 되면 사이가 아니잖아, 맞지? 그러면 그때는 누구만 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A만 근이 될 수 있는 상황만 만들어질 수 있거든. 그래프를 바로 내려가게 만들어 버리면 그런 건 이제 이야기하지 않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FA와 FB에서 연속이 돼야 되고, 그다음 A와 B 사이에서 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를 하는 겁니다. 쌤이 방금 말했던 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렇게 쌤이 정확하게 워딩을 못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줄게. 만약 저 친구를 이제 그 여기를 열린 구간이 아니고 닫힌 구간을 줬다고 하자. 오케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긴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여기가 FB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래프를 이제 그 뭐지? Y는 K 직선 이 사이에 그리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게 되면 그러면 저기 이 방정식에 대해서 A나 B가 근이 될 수 있어? A나 B가 근이 될 수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 뭐지? FA와 FB 사이의 K 값이잖아, 맞지? 그래서 A와 B가 근이 될 수가 없어, 있어요. 아예 없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데 그러고 보니까. 아 저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어차피 그 y는 k 직선과 x는 a가 만나거나 x는 b가 만나는 상황은 이제 그 뭐지? 잠깐만 내가 헷갈린다. 이렇게 아닌데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 선생님 말을 조금 이제 이상하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FA가 K가 될 수 있어 없어? FB가 K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결국 FX는 K라는 방정식 근 중에 A나 B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아예 없다 무조건.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깔끔하네. 괜히 이런 거 넣는 것보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 이 K라는 값은 FA랑 같으면 돼 안 돼? 네요. FB랑 같으면 돼 안 돼? 그 말은 FA는 K가 성립한다는 얘기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지. FB는 K도? 그러면 결국 A와 B는 근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와 B를 빼고 쓰는 게 더 깔끔하겠지. 무조건 되지 않는다면.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사회법 정리는 원래 버전이 두 개거든. 이제 저게 기본 버전이고 활용 버전이 따로 있어. 뭐 이름은 이제 응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활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겠다. 하여튼 그냥 활용이라고 합시다. 이건 진짜 막 책마다 달라서 좀 더 그냥 일반적인 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봅시다. 어쨌든 이 친구도 정리야. 그러니까 사회값 정리에 이제 그 좀 이렇게 있어 보이게 이야기하면 따름 정리라고 불러. 오케이. 따름 정리다. 아름이요? 따름 정리. 이게 누가 이름을 붙였더라고. 그 영어로 검색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 단어가 나와. 따름 정리를 검색하면 안 본 지가 10년이 넘어서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따름 정리를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뭔가 있어 보이는데 한국어로 말을 이쁘게 만들고 싶었나? 따름 정리라고 했어. 어쨌든 봅시다. 어쨌든 이 친구도 뭐라고? 정리라고 알았지? 그럼 뭐의 구조를 가질 거라고? 가정이면 결론이다의 구조를 가질 겁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혹시 유림이 찾아봤어? 네. 다른 정리가 뭐야 영어로? 말씀드릴 수 없어요. 네이버한테 시키면 되잖아. 네이버 바로 말하라고? 발음이 단어가 좀 이상하게 생겼지. 읽기 애매하게. 좀 나도 까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복사해서 이거를 복사해. 스폰은 밑에 둬가지고 내가 보여주고 싶어. 빨리 해봐, 빨리. 어제 찾아가 너무 느려서 진짜 잠시만요. 어떻게 느릴 수 있지 너희 세대가 맞지? 거의 뭐. 영상 하잖아요. 영상. 코 풀고 와도 돼요? 라는데요. 들었어. 사전. 코. 하여튼 저런 친구 알았지. 쌤이 까먹은 거 이해되지? 완전 이해되지.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로 까먹었습니다. 잠깐 잠시 있는지. 자 어쨌든 봅시다. 함수 fx가 닫힌 건 ab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fa 곱하기 fb가 음수이면 여기까지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둘이 다르다 했잖아. 이번에 뭐로 좁혔냐면 부호가 다르다로 바꾼 거야. 부호가 다르다로. 그러면 이제 fx는 0인 x가 열린 건 ab 사이에 c로 바꿔 써도 괜찮아. 에 적어도 하나 존재. 적어도 하나 존재. 그냥 이렇게 씁시다. 괜찮니? 네. 사실 이제 너무 간단한 얘기야. 다시 한 번 더. x축 이렇게 있어. 여기가 a가 있고요. 여기가 b가 있어. 성윤아, 쌤이 FA를 여기다 찍었어. 근데 FB를 어디다 찍어야 돼? 밑에다 찍어야 되겠죠, 맞지?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그리래? 연속이 되게 그리래. 근데 fx는 0의 식은 뭐지? fx의 그래프와 0은 누구 그래프야? x축이잖아, 맞지? x축이 뭐 한다고? 저것 하나? 만난다고. 안 만나게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릴 수 없잖아, 맞지? 안 만나게 그릴 수 없더라. 괜찮아? 그게 이제 사회법 정리의 두 번째입니다. 활용. 이렇게.
근데 그 뭐지? 사이값 정리도 사이값 정리 활용도 사실 둘 다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 보이진 않잖아, 맞지? 이제 증명하려면 수학적 표현이나 수학적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데 뭐 유계, 뭐 상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 근데 우리가 그런 단어를 처음 들어본다, 맞지? 그래서 이제 그런 새로운 개념을 정리를 해야 증명이 논리적으로 완결성 있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너희들이 대학교를 가서 수학과를 가면 이제 1학년 2학기의 보통 배웁니다. 관심 있지 지우야? 네. 아하. 자 여튼 또 뭐 할 수도 있지. 선생님 진짜 또 모른다? 와, 이게 지금 고3 중에도 이제 수학과 관련해서 생각보다 많다고 스무 쌤이 당황하고 있는 중이지. 수업은 반이에요? 왜? 선생님 근데 수학과 하면 꺼서 뭐 돼요? 참고로 이야기를 해주면 물론 좀 오래된 얘기에 한 10년 전 얘기야. 10년 전 얘기. 10년 좀 더 됐는데 그때 미국의 그 연봉 랭킹 10위 안에 드는 직업 중에 7위가 응용수학이었어. 7개가 응용수학이었어. 응용수학을 한 사람들. 괜찮지? 갑자기 급 땡기지 않아? 썩진이 무대 가기로 했어요. 그래. 자 지금 근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이제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 왜요? 근데 3년 안에 없어진다고. 왜요? 아니 너무 자기 잘나고. 옵티머스가 10년 뒤에는 수술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자기 반려 로봇이에요? 되게 뭐예요? 옵티머스가 지금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로봇이야. 근데 이제 3년 안에 진짜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한 10년쯤 지나면 하지 않을까? 이제 딱 석준이가 딱 나와서 했는데 갑자기 옵티머스가 야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지 좀 곤란하지. 진짜 그래서 지금 일단 이제 그 확실히 그 인터뷰를 한 건 팩트지. 기사가 나와서 병원에서 조심은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리고 요새 좀 뭐랄까 약간 신세대 아니면 좀 이렇게 깨어 있는 의사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진료할 때 AI 켜놓고 그냥 AI랑 소통하면서 진료한다. 챗GPT. 진짜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머릿속에서 다 꺼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정보를 확인하는 거지. 근데 너희들도 GPT 많이 믿어 안 믿어? 믿어요? 저 별로 안 믿는데. 골로서 믿어야 돼. 알잖아. 이순신하고 세종대왕 누구를 못하는데. 요즘엔 해? 마이크 없구나. 근데 쌤도 GPT랑 그 제미나이 둘 다 많이 쓰는데 둘 다 쌤한테 살을 너무 많이 쳐. 그래서 내가 방심하고 있으면 자식들이 그래서 막 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 막 이런 말도 쳐. 진짜. 그러니까 정보를 날짜 예를 들어 일주일 전 지난 정보를 갑자기 어제 정보랑 막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 쌤은 그렇게 자기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 그냥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새로운 뭐 제한 규정이 생겼냐? 왜 이렇게 정보가 정확하지 않냐?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업데이트로 하겠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렇게 막 하더라고. 내가 그런 말을 여러 번 했어. 우정쌤이 얘기하는 게 존댓말 근데 이제 그거는 확실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예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긴 한데 이제 어쨌든 너무 무비판적으로 믿으면 안 돼. 정말로 거짓말 많이 해.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AI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내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는 진짜 그리고 애초에 너희들이 대학교를 가면 교수님들 중에 그 말 하시는 사람들이 많거든. 인터넷을 너무 믿지 마라. 특히 전문가 레벨을 살짝 넘잖아. 그러니까 그냥 일반 전문가 수준이 아니고 뭔가 약간 뭐 학계에서 좀 앞서 나가는 쪽까지 가잖아. 그러면 인터넷에 있는 정보의 절반은 일단 약간 오류가 섞여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해. 보통. 사실은 근데 GPT가 어디에서 배웠어? 인터넷에서 배웠잖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진짜 AI가 인간을 완벽하게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대체하면 그것도 또 무서운 일이긴 하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자, 여튼 여기까지 괜찮니? 네. 오케이. 뭐 수학과 이야기하다가 산으로 오르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 정리 몇 개 배웠다고? 3개. 최대 최소 정리,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 활용. 사실은 다른 정리. 괜찮지? 오케이. 의미가 혹시 어렵니? 안 하려고 하냐. 둘이 뭐해? 눈싸움 해? 이겼다. 자, 어제도 봅시다. 이건 그냥 뭐라고? 닫힌 거리 대연수이 뭘 가진다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가진다. 그거 아니면 즉 닫힌 공간에
아니거나 연속이 보장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사이값 정의는 뭐야? 뭐였지? 가정이 닫힌 구간 FA와 FB가 다르면 여기까지가 가정. 그 사이의 FA와 FB 사이의 K에 대해서 뭐가 되는? FC는 K인 C가 적어도 하나 존재. 괜찮지? 얘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면 그 사이에서 능력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결국은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겠지. 왜냐하면 저거 넘기면 fx는 fx 마이너스 k는 0을 바꾸면 똑같이 상황이 만들어질 거거든.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참고에 쌤이 뭐라고 써놨어? 참고에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 얘 두 개 있는데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이제 두 함수 fx가 x 4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k고요. gx가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 이 친구가 1과 2 사이에서 실근이 존재하게 하고 싶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fx는 gx가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 fx 빼기 gx를 hx라고 하자. hx를 정리하면 x 4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x 더하기 k-1 이렇게 될 거거든. 여기가 괜찮지? 그러면 이제 hx는 다항함수이므로 몇 차 함수이 지금? 4차 함수잖아, 맞지? 다항함수이므로 이제 닫힌 구간 1과 2 사이에서 연속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h 얼마? h1과 h2의 부호가 다르면 이거이면 뭐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이제 닫힌 건 1과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식을 가지겠지. 괜찮아? 그럼 이제 이거 풀면 답이 되겠지. 괜찮네? 여기 1은 얼마 나와? 이러면 k 더하기 4 여기 2는 얼마 나와? 16, 24니까 24에서 1 빼면 23 k 더하기 23이 음수 이거 푸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3과 마이너스 4 사이가 될 겁니다.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리마 꿀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다음 조건 모두 마주친 다항함수 fx가 있대. fx는 0이 닫힌 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서 참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지는지 찾아보시오. 이렇게 나왔대요. 설명하시오. 어쨌든 자, 가조건에서 뭐라고 주어졌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더하기 2분의 fx가 12 이렇게 적고요. 리미트 나 조건도 그냥 바로 씁시다. 나 조건은 리미트 x가 4로 갈 때 x 마이너스 4분의 fx가 2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 일단 분모가 어디로 가니? 둘 다 0으로 가지. fx가 누굴 인수로 가져야 돼? x 더하기 2와 x 마이너스 4를 인수로 가져야 되지. 그래서 fx를 x 더하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4라고 씁시다. 근데 지금 fx가 몇 차 함수인지 문제에서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gx라고 나머지 인수를 그냥 gx라고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여기 fx 대신에 대입을 하게 되면 어차피 x 더하기가 약분될 테니까 x 마이너스 4 곱하기 gx가 될 거고 이 친구를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6 곱하기 g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g는 다항함수라서 여기가 는 12가 될 거고 따라서 g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쓰나 놓쳤어? 아니요. 왜? 누가 이렇게 해갖고. 자, 리미트.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이걸 대입하게 되면 x 더하기 2 곱하기 gx. 얘는 어떻게 돼? 얘는 또 gx가 다항함수, 얘도 다항함수라서 6 곱하기 g2가 될 겁니다. g4가 될 겁니다. 그럼 얼마가 되지 얘가? 오, 쌤이 이것도 틀려놨군요. 자, 그럼 g4가 얼마가 돼? 3분의 1이 쌤이 g4를 얼마라고 써놨지? 2분의 1이라고 써놓은 것 같은데? 기억상
어? 2가 아니라 3 이게 3이라고? 나에서 아 얘가 3이구나. 아 그러면 이건 다행히 지금 실수한 거네? 똑같네 어쨌든 그때 수업 노트 만들 때 실수하거나 지금 실수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맞지. 자 어쨌든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니? 그럼 이제 gx는 따라서 gx는 g-2가 -2고 g4가 2분의 1인 당 함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제 이 구간에서 fx는 0인 실근이 적어도 몇 개 존재할 거냐인데 여기가 무슨 구간이야? 닫힌 구간이잖아. 지금 경계를 포함해 안 해? 포함하지. 따라서 여기서 x는 -2라는 근을 가져. x는 4라는 것도 근으로 가져. 맞지? 그러면 이제 이 친구에 의해서 총 몇 개의 근을 가졌다고? 2개의 근을 가졌다고.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지금 g-2와 g4의 부호가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면 뭐 한다고?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알파 하나 더 존재하게 되는 거지. 총 3개의 실근을 적어도 3개의 실근을 가진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니? 아 그리고 쌤이 여기 쓴 거 있지 이거. 소수는 있는 학교에서 이거 써야 돼. 학교 시험에 사이값 정리 문제 나옵니다. 알았지? 그러면 아까 사이값 정리 쌤이 가정 썼던 거 있지? 그 가정부터 출발해서 교정까지 다 써야 돼. 그래서 사이값 정리는 시험 때 외우는 거야. 복잡하지? 아 약간 그 내기 좋은 형태야. 내기 좋은 형태야. 그래서 소수령이 있으면 준비를 해야 돼. 아 타임 오케야. 쌤이 중간에 딴 얘기를 많이 하는 바람에 간단한 한 진짜 20분 오버하고 30분 안 걸릴 얘기를 지금 거의 뭐 30분 정도 됐구나. 생각보다 많이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조금 플러스 알파 얘기를 조금만 해. 아 문제를 안 풀었군요. 하나도. 예. 계단. 자 거기 우리 몇 쪽으로 갔냐면 79쪽 갔어. 79쪽. 그러니까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갖는 것은인데 사실은 연속이 아니어도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맞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런 문제에서는 출제 의도가 일단 연속이면 무조건 가지니까 그걸 찾아보라는 얘기야. 지금 그 뭐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을 만족하는 함수가 누구야? 선지 5개 중에서 누구지? 3번만이 선지 5개 중에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을 만족하는 함수잖아. 그치?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갑시다. 몇 쪽으로 갔냐면 80쪽 갑시다. 80쪽. 80쪽이 문제는 뭐야? x 세제곱 더하기 x-9. 이 친구가 오직 하나의 실근만을 가진 돼. 사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은 아직은 아니고 그냥 우리한테는 그 실근이 어디 사이에 있는지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x세제곱 더하기 x-9는 0. 자, 이 친구가 실근이 사이에 있게 되는 범위를 찾으라고 했는데 애초에 결국은 우리가 이 능력의 실근은 그 뭐지 어떤 특정한 x값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거든. fa 곱하기 fb가 음수일 때가 기준이었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다가 1 넣었을 때는 음수 나왔지. 2 넣으면 어떻게 돼? 8 더하기 2가 10이 되니까 양수네. 1과 이사이 있겠지. 이거 그냥 찍기 문제야. 찍기 문제. 어차피 0 될 것 같은 거 주변을 파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오! 140번 어떻게 볼래? 140번. 그러니까 140번은 이제 이게 어차피 그냥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 갑자기 뜬포로 나올 이유가 사실은 없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냥 사이값 정리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풀어야 되거든. 사이값 정리에서 뭐가 특별히 기준이 되었냐면 이제 그 함수값의 부호가 바뀔 때가 기준이었단 말이야. 나는 이제 대입할 수 있는 게 뭐냐? 당연히 여기다가 A와 B와 C를 대입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야 뭔가 의미 있는 값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맞지, 승윤아? 이민이가 지금 잠깐 갔다 왔어. 어쨌든 FA는 뭐가 돼? A 빼기 B
곱하기 A 빼기 C가 돼. 근데 문제에서 A, B, C의 대소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거든. 그래서 얘는 양수야. 이렇게 합니다. A 빼기 B도 음수고 A 빼기 C도 음수니까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잖아. 맞지? 그 다음에 FB를 구합시다. FB는 B 빼기 C 곱하기 C 빼기 A가 되는 B 빼기 A가 되는군요. 얘는 음수, 얘는 양수라서 음수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FC를 구합시다. 그러면 이제 C 빼기 A 곱하기 C 빼기 B가 되니까 얘는 양수가 되겠지.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뭘 알게 된 거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저 fx라는 함수는 이제 닫힌 건 A부터 C 사이에서 연속입니다. A와 B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거꾸로 했군요.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고 B에서의 함수값과 C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니까 그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 그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그때 그 실근들은 A와 B 사이 하나, B와 C 사이 하나 이렇게 있게 될 겁니다. 물론 2차 함수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려지긴 하겠지. 괜찮니?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부호가 바뀌는 걸 찾는 거야. 근데 애초에 여기다가 뭐 내가 1을 대입하거나 2를 대입하거나 이상한 숫자를 대입하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은 빨리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A, B, C를 넣는 게 맞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 3번. 3번은 무슨 함수래? 또? 우함수라고 주어진 거지, 맞지? 우함수는 무슨 함수야, 여기서가? y축 대칭이 나왔지. 보니까 0을 기준으로 1, 2, 3, 4가 나오는데 1과 2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래. 1과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식을 존재하는 거지. 3과 4 사이에서 함수값의 부호도 반대래. 그럼 3과 4 사이에서 실근이 하나 존재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제 뭐가 보장되는 거지? 반대쪽에도 몇 개가 있을 거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그러니까 y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 하나 있을 거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사이에 하나 있을 거야. 이걸 총 몇 개가 보장돼? 4개가 보장되는 거야. 나머지는 알 수가 없어. 최소 4개 있다는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연속 함수면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 게 확정적으로 있는 곳에서만 하나 이상의 실근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최소값을 말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한 개로 봐야 되겠지. 괜찮아? 동일 살아있어? 죽었어? 연습 좀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은 안 해도 괜찮겠다, 맞지? 4번은 왜 안 해도 괜찮지? 이 친구가 아니네? 어디 갔어? 아, 여기군요. 이 문제지, 이 문제. 똑같은 문제지, 이거랑. 숫자를 맡긴 문제입니다, 알았지? 숫자 맡긴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그 사이값 정리 실생활 활용을 읽어보십시오. 이게 그 진짜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정말 뜬금포로 가끔 나올 수 있습니다. 가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쩌겠어. 자, 자 그러면 우리 몇 쪽을 가냐 하면 85쪽 갑시다. 85쪽. 자 그러면 1번부터 8번까지가 있으니까 석준이가 1번, 윤성이가 2번, 하윤이가 3번, 그다음에 민영이가 4번, 그리고 수연이가 5번, 그다음에 슬아가 6번, 그리고 혜교가 7번, 그다음에 정민이가 8번 합시다. 자, 쌤이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묻고 왜를 물을 거야, 알았지? 왜? 를 할 겁니다. 석준 준비됐어? 준비되는 사람부터 먼저 하십시오. 지우가 하나 더 대신 해주고 싶어? 아니요. 그 뭐지? 흑기사? 흑장미? 여자 흑장. 여자 아, 기사한테 진짜? 흑장미라고 하잖아. 쌤이 뭐 없는 거 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자, 지우가 일단 도움이 필요하면 지우한테 요청하래. 준비됐어? 이 자식아 시간 끌지 마! 언니가
그 뭐지? 신입으로 전교 1등, 2등 막 하신다는 거 있잖아요. 진짜 막 김찬이 안 나시는 그분 수학과라고 그래요? 그랬던 것 같아. 되게 잘하고 아 이번에 그래서 결국 최종 1등 했어. 진짜 대박. 그 오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원래 전교 1등이 되었던 애가 그 오류 문제를 맞았었대. 그 하나 떨어지니까 좀. 아니지. 그 오류 문제를 제시 쳐서 아,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 다 맞아가지고. 둘 다 맞아. 그치 둘 다 맞으니까 걔는 원래 맞았는데 배점 차이로 0.2점 차인가로 걔가 이겼었거든. 억울하겠다. 근데 이제 그게 오류라서 애초에 답이 없는 건데 답을 구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올라가 버렸어. 결국 1등 되버렸어. 종합 1등 되버렸어. 종합이 되게. 너도 종합이라니? 그 지금 말하는 그거야. 이제 신일고는 그거였거든. 종업식 행사 때 이제 과목 1등을 앞으로 부르거든. 그래서 상장을 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애들이 신일고 애들이 그런가 봐. 수학 1등 앞으로 하면 이제 애들 오기 이렇게 본대. 그 전교생 앞에서. 전교생 앞에서. 우리 전교 1등이 아니야 뭐지? 우리 4%죠. 우리 한 10등까지. 10등까지 여기 상 아니야. 2%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한 번 이런 건 시험지가? 4%. 그치 한번 반반이. 자 일단 합시다. 자 그래서 각자 누구부터 할래? 슬아부터 할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저 하나도 모르겠는데. 슬아가 몇 번이지? 6번이요. 6번?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쌤이 아까 그 얘기를 했었거든. 강의 노트 잠깐 볼까? 강의 노트에서 여기 18페이지에 참고에 있는 얘기가 관련이 있거든 사실. 근데 애초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연속함수의 성질에서 뭐래? 동그라미 1번 봐줘. 동그라미 1번이 뭐지? 1번이 뭐라고 했어? 아니 동그라미 2번을 봐봐. 다 같은 얘기거든. 사실 1번, 2번 참고가 다 같은 얘기라서 2번에 뭐래? 연속 의미가 뭐래? 연속함수끼리 뭐하면? 어디예요? 18페이지 동그라미 2번 의미. 아, 연속함수끼리 사칙연산과 실수들의 정의를 함수가 있다면 반드시 무슨 함수라고? 연속함수라고. 그러니까 연속함수의 성질은 연속끼리 뭔가를 하면 연속이 나온다야. 그러면 그거 아닌 함수는 알 수가 없다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6번은 뭐지? fx와 gx가 모두 불연속이잖아, 맞지? 그러면 그냥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fx 곱하기 gx가 연속이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불연속이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연속이 되는 경우가 좀 더 특이하긴 한데 어쨌든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그런 것들을 발레라고 삼는 거지. 괜찮아? 또 해볼 사람. 야 석준아 너는 쉽잖아. 너 뭔데? 방금 한 말이잖아. 연속이랑 연속이랑 곱하면 뭐라고? 연속. 그게 끝이잖아. 네. 저 3번. 3번. 플러스 연속은 무조건 연속. 맞아. 그러니까 fx와 fx 더하기 gx를 가지고 gx를 만들려면 무슨 연산하면 되지? 빼기 연산하면 되지. 네. 연속 빼기 연속이니까 연속이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자, 저 2번. 2번. 나누는 거니까 어. 분수니까 분모가 있는. 그렇지.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어 없어? 없어. 없어. 4번 민영이? 네. 음. 그 gx가 0의 gx가 연속이 아닌데 fx가 0이면 그 곱한 게 걔 연속이니까 gx가 연속이라는 거고. 그렇게 가도 괜찮아. 어차피 발레 찾기니까. 근데 원래 일반적인 논리는 fx와 fx 곱하기 gx를 가지고 gx를 만들려면 무슨 연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 f랑 fg를 가지고 나는 g를 만들고 싶으면 이거 가지고 뭔 짓 하면 g가 생겨? 나눠야 되지. 그럼 나누면 f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 그게 논리야. 논리. 괜찮니? 자, 그 다음에 5번째 수연아. 모르겠지? 쌤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fg가 연속함수라고 해서 사실 g가 연속함수가 되는 건 너무 비하기 심해서 사실 그냥 발레 찾는 형식으로 되긴 할 것 같아. 아까 합성함수가 연속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엄청 셌잖아, 맞지? g가 연속이고 그 다음에 f도 연속이어야 돼. 그러니까 g의 함수값에서 f가 연속이어야 돼서 그게 모두 충족되어야지만 연속이 보장되거든. 그래서 얘는 너무 뭐랄까 발레가 많아. 오케이?
쌤이 질문한 게 좀 그래. 자, 어쨌든 그 다음에 7번이 누구였지? 해교? 고민해봤어? 7번은 사실 유명한 명제라서 하면 좋거든. 7번은 뭐라 했지 문제에서? F도 X는 A에서 연속이고 G도 X는 A에서 연속이잖아, 맞지? 근데 실제로 F가 받게 되는 건 A야, GA야. GA를 받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F가 GA에서 연속이어야지만 저게 참여되는 거야. 괜찮니? 요거는 설명한 거 이어진다고 봐도 돼. 그러니까 6번처럼 너무 과한 이상한 거는 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사실. 그냥 발레 드는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7번처럼 기본적인 조건에서 약간 비틀어진 게 있는 건 그 비틀어짐을 찾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8번 봅시다. 8번. 어때? 네? 8번은 어때? 할 수 있겠어? 거기 어디 있냐면 쌤이 그 어디서 났지? 21쪽인가? 아니구나. 23쪽? 23쪽에 써놨어. 뭐라고 써놨지? 동그라미 2번은 일반적으로 써는 게 그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이야. 오케이? 일반적으로 연속함수 두 개 합성하면 무조건 뭐라고? 연속함수라고. 이거는 연속의 정의를 만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번은 참이다 이렇게 됩니다. 밑에 이제 딸려 있는 거 잘 풀면 됩니다. 자, 실은 한두 문제 정도 꼭 더 하고 싶은 문제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걸 못해서 좀 아쉬운데 아마 다음 시간에 쌤이 보고 너희들이 전체를 풀어들어 하는 느낌이 있으면 그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알았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 쉬었다 옵시다.